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형진입니다. 자, 네 번째 수업, 오늘은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림 힘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수업 개념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은 어떤 의미인지, 돌림 힘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물체의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진 운동과 두 번째 회전 운동인데요. 자, 물리학 원의 역학에서는 사실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운동들은 병진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병진 운동이 무엇이냐? 병진 운동이란 물체의 모든 입자들이 같은 방향, 같은 거리를 평행하게 운동하는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큰 물체가 V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물체는 매우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입자들은 어떤 속도로 가고 있을까요? 큰 물체는 딱딱한 고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자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자, 이렇듯 모든 입자들이 같은 방향, 같은 거리를 평행하게 운동한 것을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리학 1에서는 특정 물체, 특정 공, 박스, 추 등의 역학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사실 그들의 부피를 모두 무시하고 특정 힘들은 모두 어떤 특정 점에만 작용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정 점에 모든 힘이 작용하는 역학을 질점 역학 혹은 뉴튼 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역학에서는 병진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물체가 부피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체가 부피를 갖게 되었을 때 가능한 운동이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자, 회전 운동이란 물체의 모든 입자들이 특정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중심이 회전축이 되어서 바퀴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양쪽 그리고 위아래의 이 네 점을 보게 되면 네 점은 각각 특정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겠죠. 이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회전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회전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 그러한 힘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돌림힘이란 물체의 회전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다른 말로는 토크라고 부릅니다. 돌림힘은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림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림힘의 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곱하기 거리와 수직으로 작용한 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 토크, 돌림힘의 기호예요. 토크는 거리 r 곱하기 힘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세타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표현하면 얘는 거리 r 곱하기 힘 수직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이에요. 자, 우리가 돌림힘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바로 문을 열고 닫을 때입니다. 자, 문 손잡이는 항상 문의 바깥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얘를 두 번째는 문 손잡이를 가운데로 옮겨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손잡이를 미는 게 아니라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 회전축과 문손잡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사람이 문손잡이를 F의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R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동일한 힘 F로 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손잡이와 회전축 사이의 거리는 첫 번째 상황과 동일하나 이번에는 힘을 거리와 나란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문 열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 R의 크기도 크고 F의 크기도 크니까요. 자, 두 번째는 R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문손잡이가 끝에 있지 않고 가운데 달려 있다면 힘이 더 많은 힘을 줘야지 문이 열릴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문의 안쪽을 밀고 열었을 때 얼마나 더 힘이 많이 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는 아예 문이 열리지 않겠죠. 왜 그래요? 거리와
수직 방향으로 밀어야지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거리와 나란한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돌림힘의 방향입니다. 돌림힘의 방향은 힘의 방향처럼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 1에서 공부했던 오른나사 법칙을 조금 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거리 방향으로 펼친 후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방향으로 감싸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글씨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이 문손잡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문손잡이를 힘 F를 주면서 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거리 R 방향으로 손바닥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힘 방향으로 손을 주먹 쥐게 되면,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피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돌림힘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배웠던 돌림힘의 크기와 방향 개념을 이용해서 몇 가지 상황에 돌림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힘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힘이 수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문을 위에서 본 거예요. 문을 위에서 봤을 때 회전축과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거리 벡터와 힘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은 돌아가면서 열리게 되겠죠. 자, 이때 돌림힘의 크기는 타우는 R 곱하기 F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방향은 어딜까요? 방향은 R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펼친 후 F방향으로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을 들쳤을 때 돌림힘의 방향이 나오겠죠. 바로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힘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데 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때 크기는 토크는 R 곱하기 F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바뀌었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의 방향에 따라서 돌림힘의 방향이 달라지고 돌림힘의 방향이 달라진다 라는 것은 회전 운동하는 방향이 반시계냐 시계냐가 달라지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까랑 같은 상황인데 힘을 수직으로 준 게 아니라 힘을 비스듬하게 줬어요. 자, 이럴 때는 돌림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거리 벡터와 힘은 둘 다 벡터 물리량입니다. 자, 벡터 물리량은 평행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거리와 힘 벡터를 이렇게 시작점을 일치시킵니다. 시작점을 일치시키면은 그 사이각을 세타가 되고 이제 힘이 거리 벡터의 수직인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 힘의 수직인 성분만이 돌림힘에 영향을 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R 곱하기 F 곱하기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수직 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 즉 아까 사인 세타의 의미가 바로 수직 성분을 추출해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R 곱하기 F 수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향도 수직 방향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수직 방향이 아닌 평행 방향은 돌림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수직 방향만 고려해주게 되면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은 위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돌림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과학 원리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돌림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돌림힘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축바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중 지뢰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는 이런 식으로 긴 막대기와 받침대를 이용한 도구인데요. 짧은 쪽에는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고 긴 쪽에 살짝의 힘을 주어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 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서로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자, 그때 두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보면 그 둘의 토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토크가 같게 되면은 상쇄돼서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물체의 중력 F 곱하기 큰 물체로부터 떨어진 거리 R1은 작은 물체의 중력 곱하기 받침대로부터 떨어진 거리 R2를 곱했을 때 같다라고 되겠죠. 자,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기다가 마이너스 붙였는데 크기만을 고려하게 되면은 mgr1은 mgr2가 되겠죠. 자, 질에는 시소나 널뛰기 등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돌림힘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축바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축바퀴는 지뢰보다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뢰보다 축바퀴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축바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동일한 회전축에 반지름이 다른 원통이 연결된 구조예요. 자,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축바퀴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큰 물체의 토크와 작은 물체의 토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r1이랑 스몰 mg 곱하기 떨어진 거리 r2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크기만 비교하게 되면 아까 지뢰와 같은 값 mg r1은 스몰 mg r2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축바퀴는 어디에 이용되냐? 바로 문손잡이. 우리 문손잡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손잡이 회전되죠. 하지만 그 문손잡이 회전하는 그 중심축을 보게 되면 중심축은 굉장히 얇습니다. 우리는 문손잡이 겉에를 잡고 돌릴 때는 굉장히 쉽지만 그 가운데를 잡고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나사를 풀 때 나사를 직접 잡고 풀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통해서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나사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원통을 잡고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나사가 술술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돌림힘을 이용하면 회전축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돌림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긴 학생들은 유튜브 링크로 들어와서 댓글로 남겨주면 쌤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